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줬다. 전 세계 범죄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인류는 물론 생명이 탄생한 이후로는 생존을 위한 본능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고 자고 외에 기본적으로 외부의 적에게 나를 보호할 방어력이 필수인데요. 문명이 발전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 많아진 만큼 그 공격 수단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공격의 수단과 목표가 꼭 물리적인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치명적으로 적을 제압할 방법들이 생겨났고, 그런 비물리적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면 현대전에서는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정도로 중요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대규모 전면전은 서로의 화력이 가진 억제력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사이버 전쟁이 빈번히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FBI의 국장은 물론이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하여 따끔히 지적했습니다. 바로 사이버 보안에 관한 중요성을 언급해 각 나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거의 모든 기밀 정보들까지 디지털로 저장이 되어 있으며, 국가는 물론 개인의 재산까지도 디지털화되어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IT 강국인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 이미 손을 잡고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세계는 사이버상에서 어떤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준비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갈라파고스 일본의 상황은 얼마나 초가집 같은 상황인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1일 미 연방수사국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 서면 보고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증대됐다고 말하며,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위협을 제기하고 사이버 간첩행위 위협도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지속적인 첩보 활동 위협과 증오범죄, 시민 권리에 대한 침해, 인신매매 등 모든 범위의 범죄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자와 국가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도 적국의 네트워크와 기밀 정보를 손상시키고 재산을 훔치며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히며,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미국의 신종 바이러스 백신과 그에 따른 연구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 사이버 작전을 이용했고, 미국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에서도 보셨을 상황이실 텐데, 닫혀 있어야 할 댐의 수문을 적국이 사이버 공격으로 열어서 지역을 수몰시킨다거나, 실제로는 발전소나 송유관 그리고 통신시설 공격, 비행기 항로의 혼란 등 정말로 다양하게 공격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보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백악관의 최고 경영자 회의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애플, 아마존, IBM, JP모건 등과 보안 솔루션을 개선하고 정부기관의 보호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보안 교육 파트너십을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와 무슨 연관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을 언급한 것은 현재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격력은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보안 쪽에서도 동맹을 강화하며 미래의 사이버전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는 지난 12일 트위터를 통하여 이같이 발표했는데요. 지난 9일 한국과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한미 간 랜섬웨어 워킹그룹 첫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정부도 이 회의에 대해 양국 사이버안보 및 법집행 담당 부처기관 NSC가 참여해 양국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 대응 현황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움직임도 가졌는데요.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을 위해 출범한 국방 차관급의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하며 한국이 사이버 안보의 중심임을 알렸는데요. 여기에는 마크 램버트 국무부 차관보, 보로네스 영국 국방부 차관은 물론 중국의 연합참모부 부참모장과 일본의 방위성 정책차장까지 참여했습니다.
한국과 이런 긴밀한 조약들 때문에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이 비영어권 최초로 가입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한국과 사이버 안보 공조를 원하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 오커스에 가입한 호주와 유럽의 폴란드까지 한국의 안보력을 높이사 전방위적인 안보력 증진을 노리고 있어 미국이 인정한 나라인 만큼 계속해서 한국과 사이버 안보 체제를 수립하려는 국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이버 능력은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인 IISS가 평가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1티어에서 3티어까지 기준을 가지고 각국의 사이버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1티어는 전 분야에 걸쳐 강점, 2티어는 일부 영역에서 강점, 3티어는 약점이 있다로 나눴는데 우리나라는 측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미국은 물론 각국가와의 협력을 보면 2티어의 국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1티어는 당연히 미국인 상황이고 약점이 있는 3티어에 일본이 랭크됐는데요. 일본에도 이는 주요 국가들 중 최하위에 랭크되어 있다며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국가이면서 타국인 한국 네이버에 라인 메신저를 쓰고 있을 정도로 IT가 후졌는데요. 이같이 일본과 한국의 수준 차이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기사들을 보면서 한국이 세계의 핵심 사이버 안보 체계를 이루는 동안 일본은 도장이나 찍었냐거나 곧 한국의 사이버 부대가 일본을 침략할 거라는 등 반응 보시겠습니다. 올해 정말 심각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야. FBI도 100억 건도 사이버 안보만 외치고 있잖아. 너희도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녀석들이 있다면 신경 쓰는 게 좋을 거야. 몇 년 전에 거래소 하나가 해킹에 털려서 엄청난 손실을 입기도 했잖아. 이건 개인의 재산까지 위협되는 거야. 한국을 모델로 한 디지털 청까지 출범시키고 고노다로가 팩스를 모두 버린다고 이야기했다가 공무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팩스를 살렸어. 그리고 아직도 도장을 찍는 것에 의미를 둔다. 이런 나라에서 한국을 이길 사이버 수단은 없어. 지금 FBI와 백악관에서 언급되는 나라들이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야. 뭔가 이상하지? 동북아시아의 국가들 중에서 일본만 빠져있다. 안보에서도 재팬 패싱이 일어나고야 말았어. 한국이 사이버 강국이고 일본은 낙후된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일본 자료는 어차피 모두 서류에 적혀서 서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밀 누출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지. 아날로그 일본은 사이버전에서 살아남는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보안을 외부 민간 기업에게 위탁이라는 거 자체가 이미 글러먹은 시스템이 아닌가. 나라의 정보 보안 핵심 부서 정도는 직접 운용하라고. 정말 이 나라는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이미 일본인 90%가 넘게 사용하고 관공서에서조차도 사용하는 라인 때문에 라인을 만든 한국으로 일본의 모든 정보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뭘 보호하려 발버둥 칠 필요 없어. 미국은 왜 일본에서는 협조를 안 구하냐? 미국은 손해만 보는 일방적인 외교는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IT 쪽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얻을 게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일본의 경우 외국인이 정보를 빼가도 일본어의 벽 때문에 표적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지금은 번역이 비교적 쉽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어가 어렵다는 이유는 통하지 않겠지. 일본은 겉으로는 거의 무방비라고 말하는 거구나. 지금까지 그럭저럭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은 것은 뒤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각 조사실이나 경시청 공안이거나 자위대이거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너 뭔가 너무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네. 일본의 수준은 공격을 당하더라도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수준이야. 이미 북한과 한국이 수만 번 일본의 정보를 일기장 보듯이 훔쳐봤을 게 뻔해. 보안은 해외 아웃소싱이 불가능한 영역이야. 일본은 망했어. 20년 전부터 사이버 안보 이야기는 나왔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는 게 정말 한심하다. 계속 관련 예산을 쏟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돼. 정치권과 위탁 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한국과 더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건 일본에게 미래로 나갈 동력이 없기 때문이야. IT도 안 되고 반도체도 안 되고 이제는 배터리도 글러먹어서 친환경 전기차도 만들 수 없으니까 이번 미국 정권과 멀어지는 게 당연하다.
일본을 공격하는 나라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아마 일본 인접의 나라들이겠지. 일본은 한국과 중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나 북한에게 사이버 전투에서 진다는 건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는 수준이야. 은행 쪽은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 코인 거래소가 해킹되어서 큰 난리가 난 적도 있는데 나라에서 은행 예금을 가져가고 해외 사이버 공격 탓으로 돌리면서 아무런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시나리오가 갑자기 떠올라 버렸어. 빨리 현금화 해야겠다. 쇼와 시대의 생각을 가진 정치가가 만드는 사이버 안보. 코로나 앱 백신 예약 시스템은 엄청난 개발비 사용하여 내용은 중학생이 만드는 소프트웨어 수준이다. 낡아 빠진 자민당을 피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국가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쪽 실무를 알지 못하니까 앞으로도 말로만 떠들고 질로 발전하기에는 글러먹었어. 일본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라인을 쓰고 있다 보면 한국은 어쩌다가 이렇게 발전했는지 분하고 부럽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